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노제편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일본 미디어. 일본 정부 일방적인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항하여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인 노제편 불매운동은 혐한신문인 조중동 등의 방해와 애국 보도를 물리치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제편이 일본에 타격을 줬다는 것은 일본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내보내는 애국하고 혐한하는 보도를 보면 짐작이 됩니다. 2021년 12월 19일자 문춘 온라인판에는 서울 근교에 교토 같은 테마파크가 폭발적인 탄생,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풍 스팟에 몰려드는 사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11월 1일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 서울 시내 음식점은 밤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고 야구장은 만원 관중이 코리안 시리즈를 관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감염자 수 급증에 따라 12월 18일부터 위드 코로나는 중단되었지만 방역 제한이 완화된 직후에는 주말이 되면 유명한 관광지는 여행객으로 넘쳐났다. 여행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언제쯤 방일 여행을 할 수 있을지 묻는 글이 난무하고 있고 20, 30대의 인스타그래머들은 방일 관광의 추억의 사진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여행 전문지 여행신문과 국토교통부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재난이 끝나면 가고 싶은 관광지 랭킹에서 일본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과 TA 항공, 에어 서울 등이 일본행 무착륙 관광 비행의 운항을 시작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출발해 규슈 상공을 선회한 후 출발지로 돌아오는 항공편 등 10만 원을 넘는 가격 설정이지만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한 수출관리 강화를 발표하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국 전역으로 퍼졌다. 노제편의 확대와 보조를 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 정부 여당과 미디어는 한층 더 노제편을 부추겼고 방일 관광도 기피됐다. 자유를 즐기고 싶은 세대가 불매운동에 참가를 강요당한 데다 계속되는 코로나 재난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이중고를 체험한 젊은이들은 더 이상 정치인의 지지율을 떠받친 노제편에는 흥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예스 재편을 선언하고 일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음식점이나 관광지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일본 요리점으로 검색하면 서울을 비롯해 한국 각지의 일본 요리점 사진과 동영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투고되고 있다. 서울에서 북쪽으로 차로 약 1시간 반, 경기도 동두천시에 새로 오픈한 관광 스팟 니지모리 스튜디오가 붐비고 있다. 여기도 일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SNS에서 퍼졌다. 니지모리 스튜디오는 원래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으로 만들어졌다. 운영회사는 반일 감정을 우려해 선전을 삼갔지만 오픈 직후 주말에는 300여 명이 방문하고 주말을 거듭할수록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스튜디오 내에는 큰 연못과 식당, 여관 등이 있고 대형 가구부터 찻잔 등의 소품까지 비품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구입했다고 한다. 입장료는 2만 원. 필자가 방문한 11월 7일은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붐비고 방문자들은 입구 앞에서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입구 게이트를 겸하고 있는 토리를 지나자 기모노 차림의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다. 기모노나 유카타와 집신 등 소품 한 세트 3만 원의 렌탈로 기모노 렌탈은 대여 신청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스튜디오 내에는 라면이나 된동 등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이 있고 긴 행렬이 되어 있었다. 라면은 한 그릇 12,000원, 여관은 숙박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을 볼 수는 없었지만 1박 50만 원에서 80만 원이라고 한다.
많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일본은 적이 아니라 자유롭게 오가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나라이며 코로나 후에 관광여행을 즐기고 싶은 나라이다. 그러나 좌파 여당과 보수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나온 지금 여당은 여전히 노재편에 사로잡혀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된 이재명 후보는 11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한미일 3개국 군사동맹에 반대를 표명했다. 미국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에 일본을 넣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다. 일본은 믿을 만한 우호국인가? 독도는 한국 영토이지만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일본의 적대적인 자세를 보여온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노재편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현실로 다가온다. 거리낌 없이 일본 제품을 구입하고 일본 관광을 즐기고 싶다고 공언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기색은 없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정부에 의한 국민 탄압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일반 국민끼리 서로 감시, 탄압하는 셀프 탄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보다 자유가 없는 사회, 이대로 반일로 일본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본인에게는 정신적으로 평온할 수 있는 메리트가 절대이니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본심은 일본을 아주 좋아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재난이 끝나면 가고 싶은 관광지 1위 일본이 될 리 없다. 나쁜 것은 정치인. 그 정치인을 택한 것은 국민의 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프로필에 친일이라니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먼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로부터 반일주의자를 일소해야 한다. 선거에서 반일 사상이 없는 새로운 타입의 정치인을 점점 선택해 나가야 한다. 반일 사상에 사로잡힌 낡은 타입의 정치인은 앞으로 한국에는 필요 없다. 한일 간 양호한 관계가 구축되는 것은 그것이 성립되고 나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에서 코리아타운이 인기인 것과 매우 비슷한 현상이지요.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하다. 각 나라의 인터넷 우익의 목소리는 크다. 일본 비판을 국책으로 삼고 있는 중국, 한국, 북한은 별격이지만. 다음 댓글입니다. 일반 한국인에게는 일본에 대한 강렬한 대항심이나 적의는 있지만 모든 것에 우선되는 것도 아니다. 대우가 좋은 일본 기업과 대우가 나쁜 한국 기업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일본 기업에 취직하고 일본 제품과 한국 제품에서 품질이 같으면 싼 쪽을 사고 자신에게 메리트가 있으면 그쪽을 우선시한다. 유니클로의 한정 상품이나 닌텐도 게임기에 몰리는 그들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은 주장보다 물질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인이 보면 여기는 어디이고 저것은 무슨 시설일까 생각했습니다만 거기서 만족할 수 있으면 일부러 일본까지 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디 다음 대통령도 여당 후보를 선출해 일본과 한없이 먼 관계가 되어주세요. 이상입니다.